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역시 사과드립니다.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정치, 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땅에서 대선 불복의 나쁜 관행을 멈춥시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야당이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만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20대 국회 정기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치 개혁과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지요. 여당 대표로서는 전례 없는 파격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뭐 야당들 반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우, 정준호 씨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네. 저분 어떻게 정치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좀? 뭐 잘할 것 같은데 인물도 좋고. 그죠? 네. 예, 그리고 다 버리고 희생한다니까. 그렇죠. 예, 괜찮은 것 같고 뭐, 또 뭐 애국 정신 이런 네, 것도 괜찮아. 밥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밥, 네, 그 네, 밥차, 네, 네, 이것도 밥차 하고. 어떤 거 하면서 네. 사회를 많이 바뀌었죠. 네. 이정현 대표가 오늘 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했는데요. 그 이정현 대표가 그동안 보수당이 호남 차별해서 미안하다, 우리 교수님하고 저랑 여기 방송에서 참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언제부턴가 이 정치인들이 참회라는 원래 참회라는 단어 이게 사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약간 이게 종교적인 언어에서 그죠? 근데 야 이제 참회하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수당으로서 보수 여당으로서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 인사의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간 부분에 대해서 참회하고 사과드린다. 네. 근데 이게요, 제가 보니까 뭐 여기 보니까 보수 정부가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네.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참회하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이었어야죠. 네, 좀 더 구체적이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다. 네, 그런 뭐 예를 들어 지금 당장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연구를 해보겠다라든지 말을 하더라도 후속 조치가 조치 없이 사과하는 것은 정치적인 립 서비스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예리한 분석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네, 이정현 대표라면은 전 좀 더 구체적으로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정권이 1961년부터 1987년까지 호남과 호남인을 탄압한 것에 대하여 그 후계인 새누리당 대표로서 깊은 사과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는 호남인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잘못했어? 그래.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또 얘기를 해야지. 네, 구체적으로. 네. 그렇지 않은 립 서비스예요. 이런 추상적인 거는 뭐 그냥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쏘다 그냥.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분이 호남과 그 보수 세력 간의 화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보세요. 그 화해를 볼 때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지금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안부 할머니의 그 문제를 위해서 뭐 일본에서 10억 엔, 그러니까 한 100억 가량을 낸다는 건데, 뭐 100억이 돈이 크고 작고 그거를 떠나서 그 이전에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죠. 참회와 사과가 있어야죠. 그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하는 거,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건 정말 잘못한 거다. 그거를 내가 정권의 일본 정부의 책임자로서
통감하고 사과한다. 네. 용서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역사상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게 뭐 많이 부족하지만 네. 우리가 이런 돈을 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다. 그런 우선 사과와 참회와 사과가 앞서고 그래야지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호남인을 뭐 변방 정치에서 주류 정치로 끌어들여오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왜 그분들이 변방으로 나갔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주류를 끌어올 건지 좀 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야겠다는지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뭡니까? 그 보수 정부가 본이든 아니든이라는 얘기를 했거든. 아니든. 네. 아니든 본이든 본이든 아니든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해서 네. 이 본이가 아니든 이건 빼버려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했다. 본이든 아니든 다 빼버려야지. 아 본이든 아니든 이걸 다 빼버려야 보수 된다. 정부라는 말도 뭐하고 보수 정권이. 보수 또는 정권이. 보수 우파 정권이. 정확히 보수 우파 정권이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이건 빼버리고 요거는 이거는 괜히 이상해 이 단어가 네. 이건 빼버리고 그냥 호남을 차별했고 네.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과거형으로 자 참여하고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겠다. 앞으로 호남인들과 의논해가면서 마련해 보겠다. 뭐 그렇게 그래야지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지난주는 정세균 국회의장 그 발언 때문에 개회사에서 그 발언 때문에 뭐 일주일 동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뭐 추경도 뭐 통과 안 시킨다 난리치다가 겨우겨우 하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세균 의장 그 뭐 몇 개 발언 있지 않습니까? 우경우 수석은 그 상태에서 조사받으면 안 된다 민정수석 자격으로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사드 배치 문제도 있었고요. 공수처 신설 문제도 있고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공수처 필요하죠. 네. 그런데 고위 공무원보다 더 문제가 있는 집단이 있다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예요? 국회의원. 국회죠. 네. 지난 19대 때 그 국회의원들이 그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든지 유죄 판결 받은 분이 몇 분이에요? 수도 셀 수 없어요. 근데 박사님 고위공직자 안에 국회의원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의 공직자와 국회의원도 차관급 국회의원 아닙니까? 공직자는 임명직이고 그리고 아마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니까 여기서 빠집니까? 고위공직자에서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 네.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네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공수처 신설 발언을 했는데 그 전에 사실 국회로서는 공무원을 얘기를 하기 전에 국회를 먼저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먼저 깨끗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 얘기하는 거 보면 국회는 아무 문제 없고 단지 이제 고위공무원이 문제다. 또 일반 공무원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 통과시킨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국회가 지난 19대를 봤을 때 막지가 못했거든요. 그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국회는 국회고 국회는 국회로서 해야 되고 이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근데 일단 국회가 맑아지면은 고위공직자는 맑아질 수밖에 없어요. 국회가 맑아지면 일단 맑아져야죠.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 정직하게 정치를 하고 그런다면은 고위공직자들은 방법이 없죠.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어떻게 흐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수처를 얘기를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 특권 내려놓기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국회의원들이 그 부당하게 정치 자금을 모으고 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중단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어야죠. 그거 안 하고 우리는 깨끗해. 근데 이제 행정부가 문제야. 행정부 검찰이 문제고 행정부 뭐 어디가 문제고 요새는 뭐 사법부도 문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공수처 발언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자 사드 배치에 뭐 반대한다는 얘기는 정확히 안 했어요. 전문을 보면. 근데 이게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대성 얘기를 했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랬으니까.
북핵 대응에 우리가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건 육자 회담도 못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데 이게 제가 이 소리를 딱 들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 하자고 막 웅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뭐냐 우리나라 뭐 자존심도 없느냐 그래가면서 그리고 군사지휘 통제권 가져오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자주국방을 추구하고 군사 작전 지휘 통제권을 가지고 오고 이 정 의장 말대로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지 사드만 반대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필요하다면 우리가 핵무기도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북한과 대립을 필요하면 대립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것에 대한 얘기 없고 단지 박근혜 정권이 하고자 하는 것만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국방이라는 건 현실이거든요. 네. 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이렇죠. 네. 근데 그때도 우리 자주국방 아니었나요? 그때는? 맞습니다. 네. 근데 자주국방인데 준비 안 된 자주국방? 또 지금 현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주국방이 되겠어요? 우리도 핵무기를 갖고 같이 공격할 준비가 안 된다면은? 안보는 생명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만약에 사드 배치가 취소되고 미군이 철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지금 상황에서는 큰일 나죠. 근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한다는 거는 네. 저는 그분이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이분이 아마 박근혜 정권을 굉장히 비판한 네. 걸로 됐는데 정책을 이제 정면으로 네, 비판했죠. 비판했죠. 근데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중립적인 국회의장이 할 일이 아니죠. 아. 네. 그건 야당 국회의원이 할 일이죠. 국회의원이 할 일이죠. 네. 중립성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이 양반이 대권 도전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럼 대권 도전하려고 그러면 좀 상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아니죠. 아니죠. 네. 이게 정부 비난하는 건 쉬워요. 네. 그런데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를 거다. 나는 박근혜와 어떻게 다를 거다. 나는 문재인 의원과 어떻게 다를 거다. 나는 어떻게 다를 거라는 건 얘기하는 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상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권을 도전하고 있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죠.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이분이 뭐 대권 도전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과거에 그런 뜻이 있었는데 그럼 왜 대통령을 비난하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지금까지 대통령 도전하신 분이 있나요? 글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죠. 아직까지는 나온 분이 없었죠. 근데 네. 제가 그럼 왜 대통령을 비난하죠? 그러니까 왜 하실까 이분이? 글쎄. 야당에 워낙 오래 계셔서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걸 벗어내고 올라갔어야죠. 그게 원래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킨다는 그런 요구 조건이 있는 건데 그거를 못하면서 올라갔다면은 그분의 자격의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문제가 있었군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이영접 박사님 볼 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의 뉘앙스가 다르지만 다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이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은 지금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덴저러스한 얘기다. 노무현 위험한 대통령 얘기다.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듣고 여당이 다 거기서 일어나서 다는 아니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일어나서 국회에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좀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꼭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었느냐. 그것도 좀 오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좀 네. 오버다. 그렇지만 또 여당으로서는 거기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동조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동조해 줄 수 없다. 근데 거기 앉아서 듣는다고 반드시 동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거기 그냥 앉아 있었더라면은 정세균 의장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또 그럴 수도 있었으니까 견제구를 던진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네. 그다음에 중국, 네. 그죠? 네. 야, 근데 중국도 대단해요. 레드카펫을 어때? 오바마 대통령한테만 레드카펫을 안 깔았다고. 야, 나 진짜 중국도 대단한 나라요. 그죠? 19개 정상들은 네. 전부 레드카펫을 깔았는데 네. 네. 어떻게 미국 오바마만 레드카펫을 안 깔았다고. 네, 그거는 야, 제가 이거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 네. 야, 이건 불만을 표현한 건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뭐 군사 대국 측면의 정도가 아니고요. 그죠? 거의 1위 국가인데 대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우리가 사드 배치 때문에 문제가 안 좋은 우리나라도 저렇게 레드카펫을 깔아줬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안 깔았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말이 적절한 말인지 몰랐죠. 옛날에 한신이 네. 그 동네 건달의 사타구니 밑을 지나갔잖아요. 네, 한신이요. 네, 한신이. 이를 악물고 네, 갔죠. 이를 악물고 물론 거기서 칼을 빼서 칠 수 있었지만 안 그랬단 네, 말이에요. 가랑이 밑을 지나. 가랑이 밑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오바마가 거의 그런 형태죠. 오바마가 시진핑한테 정말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아주 정말 우리말 영어로서 포카 페이스 아주 태연하게 차를 마시지 않았어요? 시진핑하고요. 네, 시진핑하고 사진에 보니까 차를 모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포카페이스. 네, 표시 안 내고 기분 나쁜 표시를 전혀 안 내고 네. 시진핑하고 만나서 네. 네. 견디기 어려운 그 모욕을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오바마로서는 비행기에서 안 내리고 시위를 할 수도 있었죠. 레드카펫 깔아. 그렇잖아, 안 내려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말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어떤 뭐가 벌어질지 비행기 다시 돌려 미국으로. 네, 뭐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봐라, 우리가 작은 실수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저런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네. 그런데요, 이 국제 관계라는 거는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네, 뭡니까? 시진핑이 아마 그보다 더한 시험을 당할 가능성이 있겠죠. 앞으로. 네, 앞으로. 시진핑으로서 이건 오바마 대통령을 망신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국 정부를 망신을 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네. 시진핑이 그런 망신을 당할 수가 있죠. 이제 네. 미국으로 이제 네. 누가 올지 시진핑이 올지 누가 올지 네, 레드카펫을 시진핑이 만약에 이제 기대하면 안 되겠네요. 레드카펫? 그거는 레드카펫을 깔아줄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다른 하겠죠. 방법으로 똑같은 보복에 방법으로는 안 하겠죠. 그러면 너무 유치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바마가 웃겠네요. 야, 요거 봐라. 아니 너희들 앞으로 어떤 굴욕을 받으려고 국제사회에서. 국무부가 웃겠죠. 네. 저거 그러니까 레드카펫을 중국에서 깔아주는 거죠, 저게. 그렇죠. 저건 얘기해서. 그거에서 하는 네. 거죠. 네.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관계 안 좋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렇게 깔아주는데, 네. 야, 오바마는 레드카펫을 안 깔아줬다.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뭐 그런데 박사님 말씀대로 중국이 한 방 맞는다. 언젠가는 어떤 형태 어떻게 맞을지는 나는 지금 그 미국이란 나라도 이런 식의 그 것은 뭐 한신이라든지 이런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근대에 와서는 미국이 훨씬 더 이런 것에 노출이 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옛날에 뭐 크루스초프하고 닉슨하고 키친 디베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루스초프가 유엔에 가서 막
신발 벗어두고 착상 치면서 연설하고 그런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 지금 이번에 레드 카펫을 안 깔아주고 뒷문을 내렸잖아요. 네. 옆문을 내렸자 뒷문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네. 사진에 보니까 그런 그 국제적 망신을 시켜놨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는 참 궁금해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제 지켜봐야죠. 미국이 네. 어떤 보복이 중국한테 가해지는지 네.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중국 시진핑하고도 만나고 네. 러시아 푸틴하고도 만났는데 네. 이 만남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북한이 미사일 3방을 쐈대죠. 네, 동해안에. 네. 근데 이 북한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뭐 한중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서로 입장 차이는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네, 입장 차이 확인했어요. 넌 사드 반대고 우리는 사드 필요하다. 거기서 했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뭐 경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류나 뭐 여러 네, 가지 뭐 경제 제재에 거기 대해서 무슨 뭐 시진핑이 구동존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자.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은 구동화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감대 확대로 나가야 된다. 서로 지금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은 경제거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네. 뭔가 공동의 이익을 같은 취해보자. 점을 찾아가자. 같은 점을 찾아보자. 그게 이제 시진핑이 한 얘기고. 주석이 굉장히 한 수 위에요,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런 점에서. 그죠? 네. 좀 뭔가 이렇게 화도 낼 만하고 성질도 낼 만한데, 네. 야, 네, 그래서- 같은 점을 좀 찾아가보자. 네, 공동의 이익을 한번 찾아보자 네, 이런 얘기 그래서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두 정상은 한중 관계의 발전이 역사적 대세다. 여기에 이제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지금 역사적 대세에서 이걸로 인해서 한미일이 탄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걸로 인하여 한미일이 탄탄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네.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중국 그 시진핑 정상을 만난 건 시진핑 주석을 만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거예요. 네, 아주 잘한 거고 이제 하나씩 외교에서 하나씩 지금 어색해진 한중 관계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추가로 하실 말씀 1분 한 더 말씀만 드릴까요? 드리면요. 오늘 사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정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을 사과를 했는데 네. 그건 완전히 그게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왜 사과를 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탄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탄핵. 아니, 탄핵이 그때 탄핵의 사유가 있었으니까 탄핵을 한 거죠. 네. 단지 어찌 됐든 탄핵에 대해서 그렇죠. 비난할 수 있죠. 그 사과를 성질의 것이 아니죠. 헌재에서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탄핵받을 거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준 것이지 네. 국회에서 탄핵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한 거는 우리가 김대중 정부의 과거에 보수 정부가 비협조한 것을 사과한다. 네. 그걸 둘러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협조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얘기가 다르죠.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좀 도와줘라.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도 뭐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장난 아니야.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요즘에 박사님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